급식실 덕트설계 5분 특강 이 5편 이제 후두와 풍량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제 깊이 있는 난이도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코사기 기준과 상향식 후두는 일전에 어떤 논문 자료나 블로그에서 서로 같은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코사에서 얘기하는 개구면에 제어 풍속을 넣는 개념과 7200의 2분의 H의 2분의 A 플러스 B의 VX라는 개념 서로 같다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코사 기준으로 하는 개구면의 제어 풍속 방식은 도달거리라든가 방해기를 위한 어떤 유연성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설치했었을 때 과다정압으로 인해서 주변으로부터의 방해기류라든가 틈새로 들어오는 외기로 인한 어떤 교란 상태들이 많이 실질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서 후면에는 기류 유도판이라는 걸 달아야 되고 측면에는 사이드 패널을 깊이 있게 다뤄서 후두 주변으로부터 방해기류에 의한 또는 난기류에 의한 영향력이 없게끔 이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후두 설계의 유연성, 그 다음에 풍량과 후두가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 그 오염원으로부터 도달거리를 얼마 짧게 할 것이냐가 코사 가이드 기준에 의해서 설계했었을 때 그런 단점이 어디로 나오냐면 후두와 이 도달거리를 가장 근접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의 상향식 후두로는 그러한 문제들을 도달하기가 너무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후두를 한쪽 면을 찌그러뜨려서 가스 국소에서 유연되는 배출하고자 하는 가스가 가장 근접거리로 도달하게끔 통상적으로 상향식 후두를 쓰면 그 근접거리의 최다 깊이가 1.2m인데 한쪽 뒷면을 경사로식으로 기울게 만들면 도달거리를 0.8cm, 0.8m, 즉 그 도달거리를 짧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두의 다양한 형태로 변형을 요구하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현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수행해 내다 보니까 후두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 풍량에 관한 부분, 사이드 패널, 기류 유도판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2차적으로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또한 반대로 좌우측으로 좀 나눠 놓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상향식 후두 방법으로 설계를 했었을 경우에 거기 보시면 H라고 하는 부분과 VX 값을 방해기류의 값을 조절해서 풍량이 증가될 수 있게끔도 할 수가 있고요. 도달거리를 짧으면 짧은 대로, 길으면 길은 대로 고려해서 풍량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택에 관해서는 각자의 설계하는 방식에 따라서 설계를 유도하고 검토해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코사 가이드 기준과 상향식 후두 방법, 측면 후두를 적절하게 고려해서 풍량을 완화하고 조절하는 방식으로 선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엔지니어적 가치로 저희들한테 100% 의뢰할 때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하지만 단순하게 어떤 의뢰라고 한다면 결국 가이드라고 하는 부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적 사고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양립하고 있는 후두와 풍량의 관계, 측면 후두와 또는 상향식 후두의 여러 가지 관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서 설계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그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후두와 풍량 설계를 코사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측면과 상향식 후두가 결합된 형태로 할 것이냐, 일면 경사식 후두로 할 것이냐의 어떤 설계적 관점들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관련한 내용들은 양쪽으로 올려놓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 편에서도 이렇게 개괄적인 부분들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차후적으로 계속 연재해 들어가면서 이런 후두와 풍량의 상관관계과 또 전편에서 얘기했던 풍량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런 후두와
또는 풍량과의 상관관계를 폭넓게 이해하고 그것이 후드의 설계에 반영이 되고 풍량에 반영이 돼야 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중요한 관점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